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 절벽의 위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불안정한 국제 정세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절실합니다.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 기로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저는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합니다. 그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신년 제안에 나섰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은 21대 국회 내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다 못한 것은 22대 국회가 이어서 반드시 구체화시켜야 할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의 의제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 절벽입니다. 출생률 0.7명이 곧 무너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세계적으로 형평의식이 매우 높아서 누구든지 자신의 아이를 최고 수준의 교육과 지원을 해줘야만 양육의 보람과 또 그 책임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극한 경쟁 압박 사회에서 맞벌이를 하면서도 아무리 저축을 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렵고, 누군가에게는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양육의 부담과 엄청난 사교육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17년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학계 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을 펼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 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서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합니다.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 교육, 주택 이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R&D 투자를 늘렸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해 줄일 수 없는 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반도체와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과 결합해서 오늘날 국내 글로벌 기업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인구 문제에 대한 투자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낳기만 하면 보육, 교육, 주택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획기적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단의 정책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2번, 3번, 4번 매 정권마다 연속해서 이어질 정책이라는 것 확신을 국민들에게 줘야만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주택 정책만 해도 역대 수많은 정부들이 또 그 정책들이 큰 틀에서는 다 같은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명칭도 세부 내용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 유불리자도 자꾸 바뀌어주니까 국민에게 혼선을 일으키고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정권 따라 명칭 내용 자꾸 다르고 유불리 대상이 달라지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헌안의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 교육, 주택 등 인구 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여지면 국민들에게 이제는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헌법 규범화하는 작업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이 풍토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혁신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아직도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보육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불안과 불신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예비 부모들에게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말처럼 정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전체 종교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각 종교계가 함께 협력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과 신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 해외 입양 아동이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를 해외로 보내는 이 불명예를 하루속히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뉴욕타임즈는 한국 소멸하나라는 제목으로 극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의 인구 감소를 능가한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하며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사교육비를 지목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가 총 26조 원을 돌파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무려 78.3%에 달하고 서울 기준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71만 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경제인협회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월 1만 원 오를 때마다 학계 출산율이 0.012명, 그러니까 10만 원 오르면 0.12명이, 또 50만 원 오르면 0.6명이 감소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정부와 교육계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혁신을 위해 AI 학습 체계에 주목했습니다. AI 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워서 공교육이 강점을 갖는 분야입니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AI 학습을 도입해서 학습자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이 세 과목에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도 지난해 12월 21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재 3%에서 3.8%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연 한 5, 6천억 정도의 재원으로 교원에 대한 AI 기반 교수 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사업에 한정하여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하자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인구 감소의 문제는 당장 병력 감소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소 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국방력과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며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발상의 근본적 전환이 시급합니다. 한국군의 규모는 2018년 60만 명, 22년 50만 명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대로라면 2042년에는
20세 남성 인구가 12만 명으로 급감해서 상비 병력 30만 명 수준을 간신히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국방연구원의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숫자와 규모가 아니라 과학기술이 안보 전략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 30대 1 이상 벌어져 있는 압도적인 경쟁력 차이를 토대로 우리 군을 과학군, 기술군 체제로 전면 개편해 대북 군사력에서도 절대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모병제를 피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부사관과 초급장교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직업군인을 늘려서 단계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트 군인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라고 하는 이름은 최고 중에 최고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뿐 아니라 주요 벤처기업가의 80%가 탈피오트 출신일 정도로 혁신 창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를 본받아서 전국의 고교 졸업자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국방부와 카이스트가 결합해서 국방과학기술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이들이 과학군, 기술군의 선두주자가 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술혁신과 벤처 창업 확산에도 기여해서 안보와 과학기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국방 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설치 법안이 지난 연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교 졸업자의 진학과 국방의 의무를 함께 해결해 주면서 국방과학기술 인재 육성의 요람이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대학 졸업생들이 대체 복무 기회로 활용되었던 기존 과학기술 전문 사관 제도를 개선한 것이고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 있는 육해공 사관학교 생도들도 편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기 정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과 대만, 독일에 이어 중국까지도 노동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심한 경제인구 부족 문제는 곧 우리나라에 닥칠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각국이 경제인구를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그래서 경제의 바이탈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해외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재외 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존 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온 재외 동포의 복수 국적 허용과 이민청의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 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합니다. ODA 활용 방안도 노동력 확보와 연계해서 해외의 노동 인력을 우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직접 해외에 가서 우리가 주는 ODA 자금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폴리텍 대학을 해외에 설치해서 단기 기술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양질의 기술인력을 맞춤형으로 키우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그분을 데려다가 한국의 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고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그런 대우를 다 해준다면 불법 체류의 문제도 해소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포용사회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축소사회로의 급격한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당국과 국회가 집중해서 힘을 쏟아야 합니다. 노동력 확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오늘날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패권이라 하면 수단, 방법, 룰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기술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인력과 자본을 포함해서 해외의 우수 인재와 투자 자본을 국내로 집중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우수한 첨단 과학기술 인력과 다국적 기업 유치 전략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국가전략특구,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 영국 런던의 테크시티, 프랑스 파리의 르그랑 파리가 좋은 예입니다. 이들 나라의 공통적인 것은 이들 나라 모두 한국처럼 10년 전 이전에는 국토 균형 발전을 모색하던 나라들인데, 그래서 수도권 투자를 규제하던 나라들인데, 그러나 이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모두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이건 G10에서 G12 아니면 G20로 밀린다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R&D 수도권 집중 전략으로 방향을 완전히 180도 틀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의 건설과 첨단 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두 건의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도체, IT 등 이미 첨단 과학기술 기업이 자리 잡고 있는 경기도 남부에 세계적인 연구소 1000여 곳을 유치하고 이른바 K 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자는 저의 오래된 생각을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았습니다. 미국 나사가 도입한 기술 성숙도 9단계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국토가 좁은 국가에서 모든 도시마다 연구, 제조, 사업화 1단계에서 9단계까지를 모든 도시마다 다 그거를 자기들이 다 하려고 하면 이는 모두가 실패하는 길입니다. 순수 연구 4단계까지 성과를 내려면 세계에서 1등하는 분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해서 기존의 우리 국내의 인재들과 함께 엔지니어의 추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정주 여건이 가장 좋은 곳, 즉 그 나라의 수도권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초격차의 기술은 융복합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기술 축적과 기업 시설이 밀집한 경기 남부의 R&D 1단계에서 4단계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한국형 K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낸 R&D 성과물을 그걸 제품으로 만들고 사업화까지 이르는 5단계에서 9단계 과정은 현재 수도권 물, 공기 오염 총량제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전국으로 스피드오버 시키는,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모두가 이기고 우리가 적어도 몇 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걸 유지해야만 우리가 G10에서 G7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K 실리콘밸리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국가의 미래 전략 구상입니다. 국내를 막론하고 글로벌 기업에게 속도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에는 2015년 애플이 아시아 최대 규모 R&D 센터 구축을 목표로 들어갔고, 우리 기업들도 LG, SK 통합 R&D 센터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삼성전자도 3,600억 원을 투자해서 첨단 반도체 R&D 거점 신설을 발표했는데 일본 정부가 그 투자액의 절반을 보조한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TSMC 투자액의 절반도 일본 정부가 부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속도감 있게 획기적인 규제 해소와 보조금 정책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서 세계적인 첨단 과학기술 인재와 R&D 센터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율곡 선생은 선조에게 직언한 만원 봉사에서 정귀 지시 사요 무실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에서는 시기와 실효성이 중요함을 충원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더 늦지 않게 국익을 지켜내는 옳은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고 오직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K 실리콘밸리 전략을 적극 추진해 주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연말 국회는 또다시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선거법은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입니다.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갈수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 보입니다. 뼈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 개혁입니다. 남은 기간 개헌 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못 박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국가 미래 아젠다는 긴 시간 국민의 확고한 지지 속에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이러한 목적에서 1949년 이후 66회의 개헌을, 또 96년 통일 이후 31회의 개헌을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그 과정과 절차를 규정한 개헌 절차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서 국회의원의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선거구 획정제도도 개선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합니다. 선거구 획정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그 대신 선거제도를 그 기한 내에 고치지 못하게 되면 이미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으로 확정시키자는 것입니다. 또한 공직 후보자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야 간 공감대는 이루어졌지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반복된다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예결산 심사권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잘 반영하는 예산안을 만들려면 결산 제출 시기를 보다 앞당기고 예산안 편성 초기부터 편성의 각 단계마다 국회 보고 과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사위의 운영 개선을 포함해서 보다 생산적인 국회 상임위 개편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상임위의 경우 업무 범위가 과다하고 특정 분야의 대립이 심해 전체 상임위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22대 국회가 지금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상임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야가 함께 고민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는 무엇보다 정치가 변해야 합니다.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국민의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어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는 2024년을 늘어진 검은고의 끈을 다시 조인다는 해현 경장의 굳은 각오로 한국 사회의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뜻하는 일을 잘 이루시기를,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